오늘은 지난번에 어깨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어서 어깨 밑에 이제 다른 이제 슬랩이라고 해서 그 어깨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 그 부분의 병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보면 어깨에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스캐퓰라라는 뼈가 있고 요건 이제 앞에서 본 거죠. 이게 이제 어깨 휴메러스 여기 이제 뼈가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클라비클 이렇게 세 개의 큰 이제 뼈가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거고 그 휴메러스랑 이제 그 스캐퓰라에 글레노이드라는 구조가 있죠. 요 이제 휴메러스라는 구조랑 뼈랑 이제 글레노이드 여기 이제 스캐퓰라에 붙어 있는 동그란 뼈죠. 마치 이제 묘사할 때 골프공이 팁 위에 올라간 구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면적은 작은데 이제 그 위에 있는 큰 휴메러스 헤드가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러면 골프공 이렇게 톡 치면 떨어지잖아요. 티에서 그런 식으로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구조 중에 하나가 이 로테이터 커프라는 힘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앞쪽에는 이제 여기 서브스캐퓰라라는 힘줄이 이렇게 와서 팔을 안으로 돌리는 인터로테이션을 하는 기능을 하고, 위에는 수프라스피너투스라는 텐던이 있어서 얘가 이제 팔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뒤쪽에, 요건 뒤쪽에서 본 건데, 보면은 이제 요게 인프라스피너투스, 여기 스프라가 여기 있죠. 인프라스피너투스가 있고, 요거는 이제 위에 그 스캐퓰라에 이렇게 긴 뼈가 있어요. 스캐퓰라의 스파인이라는 거죠. 스파인 오브 스캐퓰라고 이게 쭉 올라가면은 위에 아크로미온이라는 구조가 되고 요 위에서 클라비클라랑 다시 만나요. 그래서 여기 관절을 이루는데 요 뒤쪽 아래쪽에 큰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인프라스피넌티스가 이제 팔을 들어올리는 거랑 이제 그 뒤로 돌리는 익스턴 로테이션을 같이 담당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테레스 마이너 요 같이 이제 힘줄이 팔을 밖으로 돌리는 역할을 해요. 요런 네 가지 이제 그 근육에서 힘줄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고 요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수프라 그리고 인프라 테레스 마이너는 전부 다 그 GT라는 그레이트 튜버클에 가서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파열이 잘 일어나죠. 이런 구조를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고 클라비클이랑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가서 관절을 이루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클라비큘러 아크로미얼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쪽에도 관절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 AC 리섹션 수술 들어가 보셨죠? 그 환자들 중에 요 부분에 이제 특징적으로 딱 누르면은 텐더니스가 있어요. 동통이라고 우리나라 그 말로는 누르면은 거기 이제 통증이 있고 실제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 사이에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고 뼈가 많이 자라 있거나 혹은 이제 마진 자체가 이레귤러한 느낌 그리고 뭐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스클레로틱하게 색깔이 이제 하얗게 변해 있거나 그러니까 레디오 루선스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그 AC의 아스라이티스를 의심해서 MRI 시행해 보죠. 해서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이제 요 리섹션을 시행해서 스코프로 해준다는 걸 아시고 있으면 되고 이런 구조에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바이셉스 제가 이두박근 힘줄인데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 이두박근은 두 개니까 이두박근이고 삼두는 팔 뒤에 있죠. 세 개니까 삼두고 허벅지는 사두니까 네 개니까 사두인 거예요. 그래서 이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숏헤드는 이렇게 올라가서 코라코이드라는 데 붙고 롱헤드는 이렇게 올라가서 요게 이제 그레이트 튜버클이고 요게 이제 레서 튜버클인데 레서 튜버클에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브스캡이 이렇게 와서 붙는 거예요. 붙는데 요 두 개의 이제 튜버클이라는 건 어떻게 큰 어떤 그런 돌기를 얘기하는 거죠. 돌기가 있는데 얘가 튀어나오고 얘가 튀어나오면 그 사이에 이렇게 계곡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고랑인데 이제 이걸 그루브라고 표현하고 그 바이셉스가 지나가는 그루브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바이시피털 그루브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이로 이렇게 바이셉스 텐던에 이제 롱헤드가 이렇게 지나가서 얘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글레노이드를 옆에서 본 건데 요거 위에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는 거예요. 여기 바이셉스가 이렇게 해서 붙는 건데 저희가 보통 로테이터 커프스라고 들어가면 시작하자마자 앞에서 들어가서 잘라버리는 힘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왜 자르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60세가 넘어가면 이게 물론 정상적인 경우에는 자르지 않고 MRI에서 봤을 때 뭐 이퓨전이 심하던가 텐디노패시가 심해서 얘가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서브로테이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얘가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서브스캡이라는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 바이셉스 위를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서브스캡이 이제 여기 레스터 투버클이라는 요 뼈에 붙지만 일부는 바이셉스 위를 지나서 여기 GT에 가서 붙어요. 붙는데 당연히 이제 롱헤드가 이제 빠졌다는 얘기는 이 위에는 이 구조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를 덮어주는 구조가 뭔가 이불같이 덮어주는데 걔가 없으니까 이게 빠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찢어졌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RI에서 봤을 때 뭔가 얘가 이제 빠져 보이고
텐디너피스가 심하고 주변에 인퓨전이 심하다. 그리고 이제 스코프로 다 들어가 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위에 이제 붙는 글레노이드에 붙는 요 부분을 이제 당겨보죠. 프로브로 당겨보면은 여기가 찢어져 있어서 이렇게 막 벌어져 있거나 축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얘를 이제 그냥 놔두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능이 크지 않고 실제로 리드바크 힘줄의 대부분의 힘을 담당하는 거는 쇼트헤드가 거의 한 7, 80%를 담당하고 얘는 20% 정도를 담당하는데 잘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고 혹시 뭐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라서 다시 붙여주죠. 그러니까 나중에 수술 끝난 이후에 열어서 이제 그거는 붙여주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팩토리스 메이저라는 머슬이 있는데 걔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붙여주는 서브팩토랄 이제 메소드를 쓰는데 그런 거를 한다 이제 오늘 그래서 중심적으로 볼 거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건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여기 이제 바이셉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글레노이드에 붙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제 슬랩이라는 부분의 영향인데 슬랩은 SLAP라는 이제 얘기죠. 그거는 뭐의 약자냐면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여기 익스턴 로테이션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 특별히 시행하지 않는 거라서 제가 이건 뺐어요. 하고 요거죠. 라브럴 베리언트라는 건데 이제 요게 글레노이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주변에 하얀 거를 라브럼이라고 하죠. 와구란 표현을 쓰고 요거 이제 뭔가 물렁뼈 같은 게 치킨 먹을 때 물렁뼈 같은 게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자 골프공 위에 그러니까 골프 티 위에 공이 올려져 있다고 했는데 이제 티가 자체가 되게 면적이 작아요. 글레노이드가 면적이 작은데 걔를 주변에 이제 물렁뼈 같은 것도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라브럼이 훨씬 면적을 크게 해줘서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는 원래 어깨 조인트 내부가 네거티브 프레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음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딱 붙어 있는데 뭐 저희가 수술하고 들어가서 딱 들으면은 소리가 픽 나면서 이제 이게 양압이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딱 붙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이 라브럼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죠. 슬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반 베리언트인데 요 베리언트를 알아야지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알겠죠? 정상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다 붙어 있는 요게 정상이고 위에 이제 바이셉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서브라블라 포라멘이랑 리세스랑 버폴드 컴플렉스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다들. 근데 이제 방향 요거는 이제 1시, 3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시계 방향을 표시한 거예요. 보면은 이제 1시, 11시고 1시, 3시인데 얘는 포라멘이 구멍이라는 뜻이죠. 뭔가 구멍이 있다, 여기. 정상적으로. 근데 이걸 이제 태어랑 착각하지 말라. 이거를 이제 유의하게.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구멍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 당연한 이제 원래 있는 정상 구조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리세스는 뭔가 오목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리세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여기가 이제 구멍은 아니지만 뭔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구조가 원래 있는 게 일부가 없는데 그게 정상이다. 찢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걸 MRI에서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고 밑에 거는 이제 병변이죠. 무슨 얘기냐면 슬랩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SLAP가 superior 라브럼이에요. 이제 위쪽에 있는 라브럼이 from anterior to posterior 태어인데 앞에서부터 뒤로 찢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의 약자고 류현진 선수 요거 있었고 야구 선수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공을 이렇게 오버헤드 액티비티라고 해서 공을 위로 던지는 이제 피봇 이런 동작을 많이 할 때 필백이라고 해서 바이셉스가 뒤로 꼬이거든요. 이제. 팔을 이렇게 뒤로 하면은 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빨래 쥐어짜듯이 이렇게 뒤로 꼬이는 동작이 되면서 얘한테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한테 이게 태어가 많이 생기고 아니면 뭐 테니스나 이런 일반 사람들한테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것만 찢어지면은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봉합을 해주는 걸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를 봉합해주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나중에 예후가 차이가 크지 않더라 이런 게 해서 요즘은 요것만 찢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안 하고 요건 타입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디제너레티브하게 너덜너덜한 게 타입 1, 뭐 2, 3, 4 이렇게 있는데 타입 1이랑 2일 때는 수술을 안 해요. 그러니까 2는 이제 찢어진 게 있지만 이제 이게 뭔가 디제너레이션이 있고 찢어진 게 있지만 이게 뭐 크지 않다 이런 얘기고 이제 타입 3는 이제 버킷핸들 타입인데 이게 버킷핸들이 양동이 손잡이죠. 손잡이처럼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고 타입 4는 이제 위에 있는 바이셉스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3나 4의 병변일 때는 수술을 해주지만 1이나 2, 예전엔 2에서도 수술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2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요거는 방카르트인데, 방카르트 수술 많이 들어가 보셨죠? 방카르트는 어깨에 빠진 거죠. 이제 빠지고 다시 들어가면은 여기 라브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휴메러스가 여기 있다 생각하면 휴메러스가 앞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이제 리덕션 됐지만 그때 이제 빠질 당시에 얘를 쳐가지고 얘가 찢어져서 뭔가 파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한 번 파열이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좀 보는데 반복적으로 이제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리커런트하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늘 불안감을 느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신체 검진을 해보면 환자가 막 어깨가 빠질 것 같다 그러고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되게 힘든 경우도 많고, 반복적으로 빠져서 막 계속 응급실에 가서 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봉합해 주는 걸 이제 방카르트 리페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수술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큰 수술 중에 하나죠. 요게 이제 모식도인데 위에서 봤던 이제 리세스 뭔가 오목한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포라멘은 1시에서 3시, 리세스는 뭐 1시에서 11시, 버폴드도 이제 1시에서 3시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거의 요 위치에 있더라 이런 건데 얘는 이제 1시에서 11시인데 실제로 이제 얘가 지금 여기 잘 안 보이거든요. 흐려서 이게 근데 여기 지금 갈라져 있는 건데 밑에 MRI에서 보면 얘인데 이제 원래는 정상은 얘가 이 라브럼이에요. 여기 앞에서 본 거고 여기 휴메러스 헤드고 여기 글레노이드고 요건 이제 원래 리세스가 있는 거, 엑실러리 리세스가 있는 건데 이제 이건 뭐 추가적인 이제 얘기지만 50견인 사람들은 이제 어디시브 캡슐라이티스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없어져 보이는 거죠. 쪼그라드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거고 얘가 이제 요렇게 지금 안으로 뭐가 들어가 있죠. 얘를 보면은 이게 없는 구조예요.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봤을 때 뭔가 마진이 라운드하고 이게 이제 라브럼 쪽으로 이게 이어지는 익스텐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글래놀 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지는 요런 이제 모양을 띌 때 얘는 이제 리세스를 주로 이제 포함하고 11시에서 1시 정도의 이제 방향이 있는 거고 클랩테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좀 다르죠. 얘랑 이 글래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라브럼 쪽으로 이렇게 이 위로 이렇게 익스텐션 되죠. 이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요거는 되게 잘 보이는 경우인데 이런 게 봤을 때 그리고 뭐 3mm 이상 이제 이런 게 지속이 되면은 그러니까 크기가 크면은 보통 리세스가 아니고 테어를 의심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제 뭔가 이 위에까지 이렇게 쭉 뻗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리세스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포라멘인데 뭔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러니까 리세스는 이렇게 그냥 오목하게 이렇게 파져 있는 거고 얘는 아예 구멍이 있는 건데 이것도 정상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예를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런 게 있는데 크죠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실제로 방향을 이제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이렇게까지 이어져 있다 3시까지 하지만 얘도 이제 실제로 이거는 정상적인 구조 중에 베리언트 중에 하나고 태어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여서 이런 걸 감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버폴드는 아예 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 라브럼이 여기서부터 일부가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MRI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비어 보인다. 이건 정상 구조인데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고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관절경 사진인데 아이고 요 부분에 이 라브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요 부분에 원래는 이렇게 뭔가 물렁뼈 같은 게 이렇게 있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미들 그레인 휴메럴 리가먼트인데 좀 두꺼워져 있다 이게 없는 대신에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얘가 좀 두꺼워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 보고 이 위에 보면 바이셉스가 잠깐 보였죠. 이 위에 요거보다 위에 여기 바이셉스죠. 이건 미들 그레인 보통 요거는 잘라버려요. 로테이터 커프 할 때 수술할 때 저희가 자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안정성을 유지한 구조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통 스티프니스가 같이 오기 때문에 쟤를 잘라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요런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쟤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아무튼 그거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슬랩이랑 그 위에 있는 보통 우리가 관절경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보이는 그런 구조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왜 그거를 자르는지 이런 거 설명드려봤고 뭐 슬랩은 수술 자체를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흔치 않아요. 심한 경우에만 정 원장님이 아마 2달 전인가 하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가끔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 있게 되면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신기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이니까 그런 게 있다. 수술 자체는 방카르트랑 비슷해 그냥 꼬매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고 얘는 좀 특이한 건데 이제 아까 제가 아크로미온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걔가 원래는 요 뼈랑 요 뼈가 붙어서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는 이게 뼈가 여기서 이제 어릴 때 여기 하나 더 자라거든요. 그 뼈의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오시피케이션 센터라는 게 있는데 뼈가 이제 생기는 부분 이런 건데 걔가 이제 생겨서 얘랑 이렇게 퓨전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되게 한 20대 정도 되면은 20대 초반 정도 되면 이게 완전히 컴플리트 퓨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예 퓨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기하죠? 가끔 있어요. 전체 인구의 뭐 어떤 사람들은 5%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10%라고 하는데 보통 한쪽이 있으면 반대쪽인 거의 한 5, 60% 가지고 있어요. 비슷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엑스레이 찍었는데 저게 있다. 그럼 반대쪽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냥 환자가 통증이 없고 그냥 우연히 찍었는데 보였다면 그냥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임핀지라고 해서 아까 로테이터 커프라는 이제 수프라스피너스 텐던이랑 얘가 이제 부딪혀서 이제 임핀지먼트, 즉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뭐 작은 경우에는 떼주거나 큰 경우에는 붙여주거나 혹은 이제 붙이고 나서 이제 임핀지를 일으키는 아랫부분을 깎아주거나 이제 아크로미온 플라스티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마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항상 없으시니.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오늘도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고 네.